안녕하십니까? 고수의 국어 강사 안정민입니다. 자, 오늘은 2024년 고1 3월 교육청 모의고사 현대시 풀이를 하겠습니다. 16번부터 20번까지 시입니다. 먼저 국룰이죠? 보기 먼저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물을 바라볼 때가 있어요. 또는 삶을 돌아볼 때 있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뭔가 아하 하고 깨달을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쳐다보고 있을 때나 우리를 돌아봐서 생각을 하다 보면 아하 하고 깨달을 때가 있다는 거죠. 각가지만 읽어볼게요. 화자가 도시 공간에서요, 그 초록을 보게 됩니다. 그 초록을 보면서 생명력을, 깨달음을 가지게 되고요. 와, 정말 대단하다. 정말 놀랍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도시에서 초록색은 여러분 풀, 나무 이런 것이겠죠. 그것을 바라본 거예요. 그러다가 깜짝 놀란 거죠. 와, 놀랍다. 감탄하고 생명력을 느꼈다는 예입니다. 자, 그러면 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화자는 나인데 대상은 초록색을 본 거죠. 초록색. 풀과 나무를 본 거죠. 뭐 풀하고 나무가 초록색이죠. 페인트 이런 건 아니고. 그 다음에 화자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이제 도시에 있는데 이제 보게 된 거죠. 도시에서 이제 이 초록색을 보게 된 거죠. 심리는 금방 나와 있듯이 와,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깨달음은 쌤이 깨달음을 잠깐 지우고요. 어떤 생명력에 대한 깨달음 정말 대단하다. 도시에 어떻게 이렇게 생명력이 있을 수 있을까? 그리고 와, 놀랍다 이렇게가 되겠습니다. 화자 대상 상황 심리 다 정리했고요. 자, 플러스 마이너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초록색을 봤어요. 그 마음이 돌아가지 않고 초록에 붙잡힌 마음이라는 거는 되게 보고 완전히 뿅 같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어리고 연하지만 불길처럼, 자, 초록을 불길이라고 표현했고요. 그러면 되게 이글 휘어진다는 건 생명력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초록색 대단하다 이런 얘기죠. 땅에 박힌 심지에서 끊임없이 솟구치는 초록이 계속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나무들이 온몸에 진액을 다 쏟아내는 초록. 나뭇잎 맞죠? 그죠? 잎이. 자, 최선을 다하는 거죠. 초록 아래 잠부리들이 발끝에 힘을 주고 있습니다. 힘을 주고 있는 것도 생명력이죠. 초록은 수많은 수직선 사이에 있다. 수직선들을 조금씩 지우며 번져가고 있다. 직선과 사각에 밀려 꺼졌다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 뭐가? 수직선이. 초록이. 자, 그러면 보니까 여러분, 직선과 사각에 밀렸다가 누가? 초록이. 그리고 다시 살아나고 있어요. 그리고 살아나려면 수직선을 지워야 돼요. 자, 그래서 지우는 건 좋은 것이요. 그럼 수직선은 세모가 되죠. 그러면 우리 처음에 나왔던 도시 있잖아요. 쌤이 수직선을 이렇게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수직선 이렇게 그렸더니 건물이 됐어요. 도로가 됐어요. 그죠? 도로가 됐어요. 그러면 이런 도로, 사각, 그죠? 직선, 이거 전부 다 건물이잖아요. 건물. 그러니까 이런 건물들을 말하는 겁니다. 건물들. 자, 그럼 도시에는 건물들이 사각형인데 우리 초록색이라고 하는 것이, 초록색 꺼내야 되나 보다. 초록색을 쌤 꺼내볼게요. 여기에 이제 나무가 파랗게 봄에 이제 생겨나고 풀이 생겨나고 이렇게 초록색이 점점점 사각형을, 직선을, 수직선을 뒤덮고 번져서 지워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흙이란 흙은 도로와 건물로, 그러면 도로 건물은 도시니까 세모를 치겠습니다. 딱딱한 것도 세모가 되는 거죠. 뭐 흙은 나무가 자랄 수 있는 토양이 되겠죠. 근데 초록이, 풀이, 나무가 이렇게 일어날 줄 예전에 몰랐는데 지금에야 알았다, 깨달았다 이런 뜻이 되겠죠. 아무렇게나 버려지고 잘리고, 그럼 버려지고 세모고 잘리고 세모고 갇히고 세모가
짜투리 땅에서, 우리 땅에서 이렇게 크게 세상을 덮게 되는 생명력이 퍼질 줄 예전에 몰랐다. 지금 알았다. 깨달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와, 생명력이 엄청나다. 도시에서 못 살 줄 알았는데 대단하네. 콘크리트 세모가 되겠죠? 갈라진 틈에서 솟아나고 있는 동그라미죠. 그러면 저돌적인 고요. 결국에는 우리 초록색인 풀과 나무의 생명력을 말하는 것이고, 단단하고 건조한 것들에서 옮겨 붙고 있는 불길. 이 불길도 심지 초록색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력을 찬양하고 있는 시다. 여러분 잘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우리 내신 대비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표현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표현은 쌤 파란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잠깐 초록을 봤어. 근데 마음이 돌아가지 않아. 그 마음이 매료되었어. 그래서 매료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초록에, 그럼 초록은 색채어를 사용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색채어, 마음이 붙잡혔어요. 마음은 여러분 어때요? 눈에 안 보이는 추상적이죠? 근데 붙잡혔다는 것은 도둑처럼 붙잡혔다는 거 구체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상의 구체화 이렇게 얘기합니다. 초록에 붙어 바람에 세차게 흔들리는 마음. 그러면 마음은 추상적이죠. 눈에 안 보이는 개념이잖아요. 근데 초록에 붙었어요. 초록에 붙었어요. 원래는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는데 초록에 붙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람에 세차게 흔들리는 마음은 부정적인데 초록에 붙어서 이제 마음이 긍정적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매료됐으니까. 그러면 이 추상적인 마음이 초록에 붙었다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역시 추상의 구체화가 되겠죠. 종일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볼까요? 떨어지지 않는다. 쌤 괄호 쳤어요. 위에. 두 줄 위에 돌아가지 않는다. 뭐뭐 하지 않는다. 구조가 똑같죠. 우리는 대꾸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식구 반복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아무래도 반복되니까 운율이 라임이 생기겠죠. 리듬이 생기겠죠. 열이고 연하지만 반복했습니다. 불길처럼 듯 나오면 직유법이죠. 그다음에 이글 같은 거를 음성 상징어라고 합니다. 의태어와 의성어를 음성 상징어라고 합니다. 휘어지는 시각적 이미지고요. 초록, 땅에 박힌 심지에서 땅에 여러분 심지가 박혀 있다고 표현했잖아요. 그래서 불길처럼 타오른다고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솟구치는 하늘 위로 올라가는 느낌이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상승적 이미지라고 합니다. 보통 상승적 이미지는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고요. 하강적 이미지가 이제 추락하는 거 있죠. 낙하, 성적이 떨어졌다. 이런 거 부정적으로 표현합니다. 나무들이 진액을 쏟아낸다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네, 쏟아내는 거는 살아있는 것처럼 나무가 마치 생물, 동물처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화류법이고요. 초록. 그러면 여기 솟구치는 초록, 쏟아내는 초록, 이것 역시 대꾸법이고 식구 반복이 되겠죠. 지금 저 초록 아래에서는 얼마나 많은 잔뿌리들이 발끝에, 잔뿌리 보고 발이 있다고 얘기하고자 이제 의인법이 되겠습니다. 발끝에 힘을 주고 있을까? 이거는 의외로 소리법은 아니고요. 의문형 종결입니다. 추측을 하는 거죠. 그리고 초록은 수많은 수직선 사이에 있다. 그다음에 수직선들을 조금씩 지우며 번져가고 있다. 초록이 수직선을 지운대요. 의인법이죠. 번져가고 있다. 그러면 있다가 반복이 되었네요. 그러면 이거는 시어 반복이라고 합니다. 자, 이것도 시각적 표현이고요. 눈에 보이는 거죠. 실제로 보이는 건 아니지만 머릿속에 눈으로 보는 느낌이 나는 겁니다. 수직선 지워지는 것이 직선과 사각에 밀려. 그러면 직선, 사각, 수직선 이런 거 전부 다 반대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대조법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살아나고 있다. 상승적 이미지죠. 있다는 또 반복이 됐습니다. 흙이란 흙은 또 반복이 됐네요. 도로와 건물로 모조리 딱딱하게 덮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많은 초록이 갑자기 일어날 줄 몰랐다. 그러면 일어날 줄 몰랐다 괄호칠까요? 그 다음에 덮을 줄은 몰랐다 괄호칠게요. 그러면 대꾸가 되고 시어가 식구가 반복이 되었어요. 아무렇게나 버려지고 잘리고 갇힌 것들이 열거법이 있네요.
자, 둘이 땅에서 이렇게 크게 세상을 덮을 줄 예전에 몰랐다. 콘크리트 갈라진 틈에서도 솟아나고 있는 저돌적인 고요. 요거하고 저촉촉한 불길하고 또 역시 대꾸법이 되겠죠. 요것도 대꾸법이다. 솟아나고 있는, 옮겨붙고 있는, 이것도 전부 다 대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돌적인 고요는 원래 멧돼지가 돌격하는 게 저돌적이거든요. 근데 고요라는 거하고 저돌적이건 좀 상반되는 느낌입니다. 자, 그러면 고요한데 저돌적이다. 좀 굉장히 어색하죠. 앞뒤가 모순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 역설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입 다물고 떠들어이죠. 소리 없는 아우성, 그런 느낌입니다. 침묵의 소리, 촉촉한 불길. 이런 불길은 축축하면 꺼지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역설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고요와 불길의 원관념은 바로 초록을 말하는 거잖아요. 원관념이 숨어 있기 때문에 은유법이 됩니다. 이 시는 누구한테 말을 건네는 어투는 아니고 고백적이고 독백적입니다. 좀 내심 버전으로 쌤이 자세히 화대상심, 태도, 유기적 해석, 그리고 표현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가에 해당되는 우리 문제들 한번 쌉쳐 봅시다. 자, 첫 번째 문제는요. 16번 문제에 공통점이니까 가 가지고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꾸는 있었죠. 대꾸는 있었습니다. 동그라미 이제 양쪽에 2개 칠게요. 명사 마무리인데 명사는 불길로 끝났습니다. 오케이. 수미상관은 머리 꼬리가 이어진다는 건데 해당되지 않습니다. 선생님 그냥 이렇게 X하고 3번 지울게요. 명령이 있느냐? 없어요. 감탄사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3, 4호 지우고 1번, 2번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1번, 2번은 여러분 최종적으로는 나를 보면서 여러분이 답을 골라내면 되겠고요. 17번 문제 우리 보기를 읽었었는데 우리 1, 2, 3, 4, 5의 각까지만 보겠습니다. 여러분 초록을 봤는데 사색의 계기다. 맞죠? 2번 초록에 붙잡힌 것은 초록에 매료된 거다. 그렇죠? 그다음에 수직선이 지우는 게 초록의 도시 공간과 균형이 아니라 도시가 삭막한데 초록이 뒤덮기를 바라는 것이지 균형을 이루를 바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정답이 3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답 찾았네요. 4번 확인 사살하겠습니다. 살아나고 있는 거니까 생명력이 되겠죠. 그다음에 일어날 줄 몰랐다. 이제 알았다. 그래서 발견했는데 지금 깨달았고 놀랍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머지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 문제 A입니다. A 파트는 선생님이 좀 파란색으로 해서 쌤이 13포인트로 해서 이렇게 좀 굵게 한 다음에 네모 박스를 칠게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지시 표현이 있는데 지시 표현은 저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거부감은 아니죠. 여러분 거부감이 아니라 초록을 찬양하는 거니까 유사한 문장 구조 반복했습니다. 역동적 이미지는 굉장히 힘차고 움직임이 강하다는 뜻인데 여러분 솟아나고 옮겨 붙고 있잖아요. 그러면 2번이 정답이 되겠죠. 점점 커진다? 이건 아니고 화자 태도 변하는 것도 아닙니다. 갑자기 초록이 좋다가 싫어집니까? 하나의 문장을 2개로 나누어서 순환 과정도 아니고요. 모순된 표현 맞네요. 화자와 대상을 동일시하는 건 아닙니다. 초록이 뭐 스머프도 아니고요. 슈렉도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19번은 나 보고 할 거고요. 그다음에 20번 기억니은인데 기억 한번 볼게요. 기억은 초록에 발 아래 잔뿌리들이 힘을 주고 있다. 그러면 화자가 애정을 가지는 거죠. 화자와 대상이 서로 달라 닥치시고요. 회의감이 들어 의심을 품는다. 그죠? 근원에 대한 화자의 상상, 뿌리에는 아마 이르고 있지 않을까? 추측, 상상. 그다음에 성찰, 뭐가 반성, 문제 원인의 성찰이면 여러분, 우리 그 초록색 나무가 있는데 밑에, 위에다가 뭐 오줌을 쌌습니까? 나 노상방뇨를 내가 너무 잘못해서 나무를 죽인 게 아닐까? 헛소리죠. 그러면 요렇게 3개를 지우고 니은은 나를 보고 해결하면 되겠죠. 자, 이제는 또 마찬가지 방법으로 나를 보겠습니다. 요거는 고전 시가라서 고1 학생들한테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어디 갔니? 여기 찾았어요. 자, 나 4번째 줄 볼게요. 화자는 자신의 백발 할아버지인가 봐. 할아버지가 현재 처지를 한탄하네. 아우고 내가 젊었을 때 참 좋았는데 늙으니까 흰머리도 많이 나고 허리가 아파 하면서 자기가 삶을 돌아본 겁니다. 2번 하는 거죠. 그러면 2번 한 거고 앞에는 마주했으니까 1번 한 겁니다. 바라본 거고요. 이번에는 돌아본 겁니다. 그죠? 뭔가 깨달았어요. 젊은이들한테 전달하니까 말을 건네겠네요. 다시 할아버지가
한탄하는 건 아니고요. 한탄하는데 그치지 않고 일단 돌아보고 난 다음에 뭔가 깨달은 걸 젊은이들 니들 잘해라 내 꼴 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가 봐요. 그러면 나를 한번 보면서 볼게요. 나가 좀 어렵죠? 자, 여러분 세 줄로 되어 있는 게 연시조라고 합니다. 세 줄은 시조인데요. 어저 내일이야. 자,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어저 하는 말은 쌤 오른쪽 단으로 잠깐 옮기겠습니다. 어저 하는 말은 아 라는 감탄사가 어이구 이렇게 굵어졌어요. 자, 쌤이 좀 줄일게요. 아 라고 하는 감탄사가 되겠어요. 아 이런 뜻이고 감탄사입니다. 감탄사. 그럼 감탄사를 사용하면 여러분 영탄법이에요. 영탄법이고 아 이런 뜻입니다. 내 일이야. 나의 일이여. 나의 일이여. 이렇게 탄식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무슨 일 하다 하고 무슨 일 하다 하고는 무슨 일 하려고 하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하다가 여러분 맨이란 뜻이었거든요. 무슨 일이 참 많고 많아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네요. 많아서 그다음에 둘 다 해석해도 가능하네요. 이거 굳은 이가 옛날에 젊었을 때는 이가 단단했는데 지금 할아버지가 됐다고 했으니 다 빠져버렸어. 머리카락 검정색이었는데 백발이 되었어. 이렇게 되죠. 그러면 과거, 현재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둘은 서로 반대가 되니까 대조법이 되겠네요. 검은 털은 여러분 색채어가 있습니다. 하얗게 되었다고 했으니까 색채 대비라고 봐도 되겠네요. 어우아 하는 것도 아입니다. 아는 감탄사는 무슨 법? 영탄법, 감탄법 아니고 영탄법입니다. 그다음에 소장 불노력하고 노대의 도상비로다. 요거는 우리 각주를 봐야 되겠어요. 각주를 보니까 뭐라고 내 밑에 있네요. 밑에 젊어서 노력하지 않고 상심과 슬픔밖에 없대요. 자 어디 갔습니까? 아 젊었을 때 청춘 때는 젊음일 때는 노력을 안 했대요. 노는 늙어서 늙음했을 때는 슬픔과 상심밖에 없다 하고 탄식하고 있는다. 로다가 나오면 여러분 감탄형 종결음이기 때문에 느낌표를 치고 영탄법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자기를 후회하고 자기를 돌아보면서 흰머리가 됐다 하고 슬픔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그다음에 3살, 4살, 5살은 어제 것 같고 10살, 20살을 훅 지나가지고 30살, 40살 점점 숫자가 나열되네요. 한 일이 없이. 그다음에 50살, 60살 넘었단 말인가 하고 탄식하고 있네요. 그래서 할아버지 됐다. 대장부의 허다한 많은 일을 못다 하고 늙었단 말인가 하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나이 금방 간다는 얘기네요. 생원이 무엇인가? 생원은 여러분 양반의 계급입니다. 무엇인가? 관직입니다. 과거 급제이죠. 과거 합격. 다 헛일이니. 그러면 자기가 부정하는 겁니다. 내가 뭐 괜히 쓸데없이 과거에 매달렸네 이런 거죠. 밭 깔고 논을 매었다면 내가 농사를 지었다면 설마 한들 배고프리? 그럼 배고프지 않다니까 서리법이 되죠. 내가 열심히 과거에 매달리지 않고 농사를 지었으면 배가 굶을 일이 없다. 이제야 이제 노년이 되었죠. 아무리 애달퍼 한다 한들 몸이 늙어 못하겠다. 지금은 이제는 농사 지으려고 해도 몸이 늙어서 못한다 하고 한탄하는 거지. 그다음에 너희는 젊은이라고 해서 말을 건네고 있어요. 여러분 청자가 젊은이가 되겠네요. 청자가 젊은이, 화자는 늙은이, 할아버지가 너희는 젊은이, 나는 늙었어. 이렇게 하면 서로 대조가 이루어지지. 대조가 이루어지고 젊다 하고 믿지 마라. 나도 옛날에는 젊었었어. 젊어서 흐느적 하다가 세월을 어영부영 보내다가 늙어지면 다 거짓이 돼, 허탈해 이런 얘기죠. 밑에 보니까 거짓이라는 건 허망해 이런 얘기죠. 허망해. 금방 세월가. 재산인들 부디 추구하지 마라. 부디 추구하지 마라. 그다음에 과갑인들 마다할까. 과갑인들은 과거 급제죠. 과거
급제네요. 그러면 추구하지 않겠으며 마다하겠는가 하는 거는 이거를 추구한다는 얘기죠. 쌤이 세모를 잘못 친 것 같습니다. 이거 결국 추구하죠. 누구든 재산도 추구하고 과거 급제도 마다하지 않는다. 근데 재산하고 과거 급제는 유수하고 제천하다는 얘기는 운수가 있고 이제 운명이 있는 거죠. 운수가 있고 유수하고 있고 제천 하늘에 달렸다. 하늘에 있다. 하늘에 달렸다. 그럼 결국엔 이거는 노력에 따라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운명이다. 내 뜻대로 추구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이런 거죠. 하오면 못할 리가 없기는 그렇지만 못하는 사람이 없는 거는 착한 일이야. 그러면 이런 얘기입니다. 자, 착한 일은 선생님이 네모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자, 한번 정리해볼게요. 자, 여러분 재산하고요 과갑이요. 과거 갑이니까 과거 이것들은 운명이 정해져 있어요. 운명이 정해져. 운명이 결정되어 있어서 내 뜻대로 되는 건 아니야. 근데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는 스스로 자발적으로 내 뜻대로 쟁취할 수 있는 일은 바로 착한 일이야. 그러면 운명이 결정돼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일, 그리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 그럼 동그라미 네모가 대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재산이랑 돈이랑 출세하는 건 내 뜻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 착한 일은 내 뜻대로 할 수 있지 않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영탄법이 되겠고요. 내 몸은 나는 착한 일을 못했어. 착한 일을 못하고 내가 너희들 젊은이들어 내가 하라고 하네 이런 얘기죠. 하라고 하라기는 내가 못하여 애달프니. 왜 그러냐? 내가 이 착한 일을 못해서 애달프니까 너희가 착한 일을 하여라 이런 거예요. 명령이죠. 내가 나는 못해놓고 니네 보고 하라고 하기는 하지만 내가 착한 일을 못해서 애달프단 말이야. 내가 나이 들어보니까 착한 일 못했던 게 너무 한이 맺혀서 그러니까 니네가 꼭 착한 일 해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청년 때 착한 일을 안 하면 늙은 후에 또 나된다. 그때 나된다는 거는 늙은 후에 후회하게 된다. 그죠? 나처럼 후회하게 돼. 이렇게 될 거야. 착한 일 해.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충분히 나 작품 살펴봤고요. 좀 어려웠죠? 고1들한테 좀 3월 달에 이렇게 갓 중딩에서 고딩된 친구들한테 좀 잔인한 시험이긴 합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문제 해결해 볼게요. 대조라 그랬는데 우리 젊은이 늙은이가 있으니까 맞겠네요. 명사로 끝난 것은 없습니다. 그럼 2번 지우면 답은 1번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2번 문제 갈게요. 2번 문제 우리가 답을 찾았는데 우리 뒷부분에 있는 거 볼게요. 검은 털이 하얘진 것을 보고 사색에 시작하게 되는 계기다. 맞네요. 그 다음에 밥 갈고 논 매던 일을 설만들 배고프니. 그러니까 밥 갈고 논 맸으면 내가 배고프지 않았을 텐데 라는 겁니다. 그러면 넉넉지 않은 현실을 초래한 지난날의 아쉬움. 내가 아이고 좀 젊어서 논밭 갈았으면 좋았을 걸. 괜히 과거 급제 준비한다고 배고프네 가난하네 이런 얘기입니다. 늙어서 또 내대리라는 건 젊은이가 과오를 저지르지 않기를 바란다. 과오를 저지르지 말고 착한 일 해라 하면 요 정도는 맞겠다 볼 수 있겠네요. 그다음에 급제도 헛일이야. 출세가 전부는 아니야. 늙었구나는 현재에 대한 탄식. 됐네요. 자, 18번은 해결했고요. 19번, 20번 해보겠습니다. 자, 아이고 나의 일이요 하고 한탄을 했단 말이야. 그것은 장부의 사업을 하다가 그죠? 허송세월을 보냈다. 맞는 겁니다. 그러면 요건 뭐입니까? 늙어서 슬픔과 상심밖에 없다. 예상감 맞네요. 그죠? 맞습니다. 맞네요. 그 다음에 늙으면 다 거짓 허망해 이어집니다. 이어집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30, 40 한 일 없이 하고 반성을 해서 젊어서 흐느흐느 하지 마라. 그러니까 내가 허송세월 보내다가 내가 후회가 되니까 니들은 그렇게 하지 마. 이렇게 못 되죠. 그다음에 이제야 아무리 애달픈들 애달프니 애달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이가 드니까 애달프다. 인생 무상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게 아니죠. 인생 무상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심리를 드러내면 벗어나고 싶죠. 그런데 애달픈들 하는 거 후회하는 거죠. 이게 아니고 후회하는 겁니다.
후회하고 반성하는 겁니다. 정답 4번이고. 그다음에 하우면 못할 리가 없기는 착한 일밖에 없다. 할 수 있는 일은 착한 일밖에 없대요. 그건 너희들을 보고 해라.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고 내가 못했긴 하지만 못하고 보니까 참 애달프더라. 그럼 니들이 좀 꼭 착한 일을 하고 살아라 라고 당부하고 있네요. 그다음에 니은 우리 이제 1번하고 4번만 보면 됩니다. 자, 이건 뭡니까? 재산과 과거는 운명이 정해져 있다. 그럼 청자를 왜 원망합니까? 젊은 사람들을 왜 욕해요? 말도 안 됩니다. 4번 볼까요? 뜻대로 되지 않는, 운명대로 되지 않는 거죠. 뜻대로 되는 건 착한 일밖에 없다 했습니다. 맞는 거 정답 4번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이어서 나머지 문학 문제도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